안녕하세요, it코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기비스의 2230 SSD 인클로저 신형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기비스라는 회사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충전기, 캡처보드, 인클로저 등 전자제품, 주변 기기를 만드는 중국 회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귀여운 미니 모니터 보신 분들 계시죠? 이거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서 나온 신형 SSD 인클로저를 오늘 가져온 것이고요. 저는 한 22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인클로저가 무엇이냐면요, 저장 공간이 필요할 때 USB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용량을 늘려주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인클로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엄청 뜨겁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제품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속도도 느려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제품은 팬을 박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샤지라는 곳에서 만든 팬 달린 인클로저가 있긴 한데요. 가격이 거의 2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기비스 제품이 과연 그 제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그 대안은 되지 못하더라도 가성비 픽은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닐 실링 없고 별도의 테이핑도 없이 상자만 떡하니 왔고요. 이걸 열면 안에는 파란색 설명서 하나와 육각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짧은 거 2개를 주고 본품 그리고 케이블이 이렇게 키링처럼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품 같은 경우에는요, 고무 케이스도 같이 주고 꽤 예쁘네요. 제가 작고 투명하고 화면 달린 걸 좋아하는데 얘는 일단 작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줄이 아니라 이렇게 뽑으면 연결 가능한 C2C 케이블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클로저 자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꽤나 작습니다. 가로 32mm에 높이는 54mm가 되고요. 두께는 약 1.6c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 자체도 꽤 묵직한데요. 아마 메탈로 돼서 그런가 무게를 실제로 재봤더니 한 50g 정도 나오네요. 본품을 마저 살펴볼까요? 위쪽에는 일체형으로 C타입 커넥터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육각 나사가 이렇게 하나 박혀 있네요. 여기를 풀고 아마 이 인클로저를 여는 거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바람구멍 하나와 팬이 있는 하단부에도 바람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아래쪽에는 팬을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바로 나 있어서 방수와 방지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음부에 단차가 조금 있긴 한데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줄 만합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육각 나사를 이렇게 풀어서 밀고 열면 되고요. 이런 슬라이딩 방식이 편하기는 한데 써멀 패드와 결착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SSD가 비교적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좀 이따 테스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SSD를 장착하는 M.2 슬롯이 있게 되고요. 써멀 패드와 함께 일자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M.2 슬롯에는 M키와 BNM키만 지원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분해를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기판이 들리게 되고, 그 아래에는 컨트롤러와 함께 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리얼텍의 RTL9210을 사용하고요. 상당히 가성비 있고 대기 전력이 낮은 좋은 컨트롤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판에는 이렇게 팬의 진동을 별도로 막아주기 위한 고무 범퍼까지 3개 놓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은 남펜이라는 회사의 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방향상 흡기로 동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SSD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SSD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SN740을 사용할 것이고요. 얘가 발열이 꽤 있는 제품이어서 과연 온도가 얼마나 나올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말이죠, SSD 자체가 대략 5000 정도까지 뽑아주지만 인클로저가 100MB까지밖에 뽑아주지 못해서 아마 100MB 근처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돌리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테스트를 돌린 후에 15분 정도 차갑게 식혀준 다음에 다시 돌리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총 12번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환경에는 우선 케이블을 사용하냐 아니면 인클로저로 직결을 하냐로 테스트를 또 나눠서 해봤고요. 보호 케이스 유무와 함께 펜의 방향을 위로 두냐 아래에 두냐도 테스트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펜을
켜고 껐을 때도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특이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우선 케이스를 씌운 채로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에는 팬의 동작 여부나 방향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케이스가 철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이가 없어가지고 연속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연속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털 디스크 마크를 3회 연속으로 돌리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연속 테스트를 돌렸을 때에는 팬을 킨 쪽의 온도가 약 5도 정도 더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케이블은 그대로 유지한 채 케이스만 뺀 채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단발성 테스트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팬을 킨 쪽이 당연하게도 5도 정도 더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열이 식혀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케이블까지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직결로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것인데요. 이번에는요, 오히려 이상하게 팬을 킨 쪽의 온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클로저를 연결한 기기에서 나오는 제품의 발열이 그대로 팬을 통해 인클로저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인클로저를 직결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연결된 기기의 발열량을 고려해서 팬을 유동적으로 켜고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각종 정보들을 토대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읽기 쓰기 속도는 테스트 환경과는 상관없이 매우 동일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팬을 켜더라도 전체적으로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인클로저들은 SSD와 방열판을 딱 맞게 설계를 해서 방열판으로 열이 빠져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SSD와 방열판 사이에 약간의 빈 공간이 발생하게 돼서요, 제대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이런 서멀 패드를 사서 이 사이를 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서멀 패드를 하나 사서 메꿔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선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결과를 보시기 전에 이 테스트만 방온도가 약간 높은 온도에서 진행됐다는 점 알아두시면, 그래서 아이들 온도가 약간 높죠. 그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최고 온도가 다른 환경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거나 약간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일 환경에서 서멀 패드를 뺐을 때와 비교를 하자면은 대략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은 서멀 패드를 무조건 장착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냥 뜨거운 SSD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쿨링 성능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뜨거운 SSD와 함께 사용한다면은 발열량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요. PVC10 같은 온도가 낮은 SSD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 알려드릴까 합니다. 디테일한 장단점들까지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외관은 저렴한 가격임에도 풀메탈 프레임을 사용해서 가격 대비 저렴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크기가 전체적으로 아담해서 휴대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손에 들고 다니기에도 좋았습니다. 케이블과 함께 인클로저를 동시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케이블을 까먹을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우 만족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 돌출형 C 커넥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요. 우선 케이블의 길이가 짧고 옆으로 두꺼운 칼국수처럼 생겨가지고요, 가방에 걸기 쉽지도 않고 조금만 세게 흔들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가방에 걸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만약 잃어버린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장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 케이스의 편의성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케이스를 빼지 않은 상태로는 케이블 없이 직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에 잠시 연결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케이스까지 벗겨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케이스를 벗길 때는요, 또 이 케이스가 빡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커넥터가 부서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케이스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팬입니다. 팬이 돌아간다면 대부분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도 소리는 납니다. 다만 그 소음이 좀 작아가지고 엄청 잘 들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뭐 도서관에서 써도 될 정도로 조용하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팬 덕분에 온도는 대략 5도에서 6도 정도 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펜과는 별개로 이 내부 설계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 슬라이딩 방식으로 여닫는 점과 더불어서 써멀 패드의 부착 위치가 SSD 아래라는 점 등 여러 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심지어는 샤지의 제품과 비교한다면은 이 제품은 방수 방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점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사용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 자체는 좋고 쿨링 또한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제 샤지의 제품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냐는 다소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요. 바로 이 방수 방진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조금 험악한 환경에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샤지의 제품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 제품 가성비로선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기비스의 2230 인클로저였습니다.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기하고 가성비 있는 전자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t코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